역사를 배우기보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단종의 유배지 청룡포. 당신은 유적지를 돌아볼 때마다 사멸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들이 심금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로이 읽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를 읽기보다 현재를 읽어야 하며 역사를 배우기보다 역사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는 강과 산이 절묘하게 조화된 이른바 산수 대우의 땅입니다. 남한강 상류의 맑은 물이 유유히 흘러오다 갑자기 물길을 돌려 뼘을 그린 듯 동그랗게 남겨놓은 솔숲과 백사장이 그림 같습니다. 산과 강이 서로를 아끼며 보타는 자연의 우정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산수의 아름다움보다는 단종의 유배와 죽음을 먼저 봅니다. 어린 유배자가 시름을 달래던 소나무가 500년 풍상에 늙어 있고 그리움을 연으로 띄우던 노산대에는 지금도 단종의 한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단종의 유배지로 택한 이유는 물론 삼면이 강으로 애둘려 있고 나머지 한쪽은 험준한 절벽이어서 마치 외딴 섬처럼 완벽하게 고립된 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강물 속에 와류와 냉수대가 숨어있는 음기의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음지를 유배지로 고른 그들의 냉혹함이 섬뜩합니다. 자연을 사람을 살리는 데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에 이용하는 지식인의 비정한 과학이 두렵습니다. 단종비를 자기 집의 노비로 내려주기를 청탁하는 대신들이 몰인정한 이야기까지 회상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싸늘하게 합니다. 어릴 때의 충격은 깊이 각인되는 것인지 내가 단종의 나이대에 읽었던 소설 단종애사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단종의 모습은 그 소설 속에 있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금부도사가 사약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마침 단종이 집에 없었습니다. 어린 독자였던 나는 단종이 집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녁 어스름에 공생복득이 활시위로 목을 졸라 죽인 단종의 시체를 끌고 오고야 맙니다. 단종은 국왕이란 칭호가 어울리지 않는 어린이입니다. 상왕이란 칭호는 더욱 그렇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린이를 왕자에 앉히고 끌어내리고 다시 보기를 도모하고 유배와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세조의 왕권 찬탈은 흔히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되고 단종 보기를 모의하다 주륙당한 집현전 학사들은 선왕의 고명을 받던 충절이 사람들로서 추모됩니다. 그러나 세조의 주변에 결집한 세력의 사회적 성격은 무엇이며 그처럼 살벌한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기어이 보기를 도모했던 집현전 학사들의 충절과 명분은 얼마만큼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의문을 금치 못합니다. 전제 왕권제가 조선시대의 효율적인 정치체제라거나 의정부 집정제가 보다 민주적 합의제라는 논의도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에 가담하는 것이란 점에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저문은 청룡포의 화두는 한 어린이의 무고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정권 쟁탈의 잔혹함입니다. 정치는 발정이고 권은 권력은 균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은 정이고 권은 균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룡포에서 바라보는 정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권을 바라고 정권은 재부의 경영과 세습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믿고 싶지 않은 당신의 글을 다시 읽게 됩니다. 금 없이 권이 설 수 없고 권 없이 금이 재생산될 수 없기 때문에 금권의 축적과 세습, 그것은 고금을 통하여 변함없는 정치적 주제라 하였습니다. 민생과 철학은 그것의 방편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의 형태가 토지에서 자본으로 변화된 오늘날에도 그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정치의 목표인 한 이념과 철학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청룡포는 유괴되고 살해된 한 어린이의 추억에 적게 합니다. 무고한 백성의 비극을 읽게 합니다. 역사의 응달에 묻힌 단종비, 정순환우의 여생이 더욱 그런 느낌을 안겨줍니다. 궁중에서 추방당한 그녀는 서울교회의 초막에서 동량과 염색업으로 한 많은 생애를 마칩니다. 그녀의 통곡이 들려오면 마을 여인들도 함께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동정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핏빛보다 더 진한 자줏빛 물감을 들이며 가난한 한 포기 민초로 사라져갑니다. 동정곡을 하던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이나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체를 수습하던 영월 사람들의 마음을 충절이란 낡은 언어로 명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동정은 글자 그대로 정이 동일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서름과 같은 하늘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단종을 궁중으로부터 이들의 이웃으로 옮겨오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단종을 정순왕후의 자리로 옮겨오고 다시 가난한 민초들의 삶 속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단종의 애사를 무고한 백성들의 애사로 재조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투적인 역사적 표표를 통하여 지금도 재생산되고 있는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는 길이며 구경거리로서의 정치를 청산하고 민중이 객석으로부터 무대에 나아가는 길이며 민과 정이 참된 벗, 대우, 참된 벗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용복 나무야에서